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퇴직금만 있으면 그냥 조용히 쉬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평생 회사만 보고 달려왔는데 나이 60 넘어서 치킨 한 마리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게요, 단순히 치킨 한 마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자존감, 삶의 품위, 그리고 은퇴 후라는 긴 시간에 대한 무방비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김 씨만 그런 거 아니에요. 비슷한 연배 분들, 퇴직금 한몫 쥐고 나왔던 분들 중에 지금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매일 계산기 두드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퇴직하면 쉬어야 한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놀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특히 60 넘은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이란 말, 이젠 뼈저리게 와닿죠. 퇴직금? 몇 년도 못 가는 돈입니다. 김 씨는요, 32년간 한 제조업체에 근무했어요. 말 그대로 성실하게 일했고 큰 사고 없이 명예퇴직도 했죠. 퇴직금은 세후로 약 1억 8천만 원 받았다고 해요. 처음엔 통장에 찍힌 금액만 봐도 든든했고 앞으로는 고생 끝이라는 생각도 했대요. 하지만 막상 생활이 시작되니까 한두 달 만에 그 든든함이 빠르게 흔들리더랍니다. 일단 의료비가 문제였어요. 갑자기 혈압약, 당뇨약 처방을 시작하게 되고 치과 치료도 필요한데 이게 몇십만 원씩 빠져나가요. 둘째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부모로서 보태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게 한 1년 반쯤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퇴직금은 절반도 안 남아 있었대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쓰면 70살 되기 전에 통장 바닥 보겠구나. 그래서 택한 게 마트 경비 일이었죠. 김 씨는 말합니다. 그냥 내가 돈 좀 벌면 되지 싶었는데 막상 다시 일하니까 내가 은퇴한 게 맞긴 했나 싶더라고요. 내 인생 어디서 꼬였을까? 사례 1 64세 조 씨, 전세 보증금에 목 매는 인생. 조 씨는 은퇴 전 서울 중견 건설사에 다녔고 퇴직 당시 전세금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퇴직금 2억 받았고 그걸로 주식 일부는 생활비 통장에 두고 시작했죠. 그런데 퇴직하고 3년 만에 주식 반토막, 전세 계약 만료. 새로 전세를 구하려니 2억 넘게 올라 있었어요. 결국 조 씨 부부는 500만 원 더 내고 전세 연장했지만 퇴직금 거의 다 나갔고 매달 국민연금 110만 원으로 생활 중이에요. 조 씨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살면서 이렇게 돈 없으면 못 사는구나를 절절히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쉬는 나이라는 걸 몰랐어요. 전문가의 한마디 은퇴 후에도 수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재무설계 전문가 정은지 가명 씨는 단호히 말합니다. 퇴직금은 은퇴 이후 삶의 스타팅 머니일 뿐 그걸로 2030년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퇴직 직후부터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불안한 삶이 시작돼요. 그녀가 제시한 핵심 조언은 이렇습니다. 첫째, 은퇴 전 5년은 소비 습관부터 줄여서 연습할 것. 둘째, 퇴직금은 가급적 안 쓰는 돈으로 설정하고 다른 수입원을 먼저 만들 것. 셋째, 몸이 허락한다면 은퇴 후에도 최소 주 23일의 노동을 계속하라. 요즘 같은 시대에는 노후엔 쉰다는 생각 자체가 사치가 될 수도 있답니다. 사례 이 62세 장 씨, 아파트 한 채 있었지만 결국 월세살이. 장 씨는 은퇴 전에 서울 외곽에 20년 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퇴직금 1억 5천, 국민연금 90만 원, 본인 명의 아파트? 겉보기에 안정된 노후 같았죠. 그런데 아내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치료, 요양 등으로 2년 사이 8천만 원이 나갔어요. 결국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겼고 지금은 월세로 살고 있어요. 장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동안 집이 전 재산이었는데 그걸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아프면 끝이더라고요. 사례 3 65세 이 씨, 지금은 쿠팡에서 새벽 배송. 이 씨는 정년퇴직 후 1년은 진짜 마음껏 쉬었대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하고 손주도 봐주고.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니까 남은 돈이 3천도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손주 돌봐주는 것도 체력이고 돈이더랍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새벽 배송 일이었어요. 지금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쿠팡 배송 아르바이트를 해요. 한 달 120만 원 정도 번다고 해요. 내가 이 나이에 택배 일을 할 줄이야. 근데요. 그래도 이게 내 호흡을 유지하게 해줘요. 가만히 있었으면 우울증 왔을지도 몰라요. 결국 은퇴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은퇴하면 끝났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은퇴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돈 쓰는 방식, 시간 보내는 방식,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까지 전부 다시 설계해야 해요. 근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앞서 말한 김 씨처럼 치킨값 앞에서도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로.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그러고 보니 퇴직금 믿고 있긴 한데 하는 분들 지금이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생활비 줄이는 연습 오늘부터 해보시고요. 알바든 재능 나눔이든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꼭 만들고요. 무엇보다 건강 챙기면서 쓸 수 있는 체력과 움직일 수 있는 의지를 유지하는 게 진짜 자산입니다. 김 씨는 지금도 마트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하니까 덜 외롭고 덜 불안해요. 집에만 있었으면 진짜 병 났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퇴직금?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은퇴 후 삶을 결정하는 건 그 돈이 아니라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삶을 준비했느냐예요. 우리 모두 치킨 한 마리 앞에서 눈치 안 보이는 노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앞서 김 씨와 여러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자금 관리의 현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과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숫자와 사례,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까지 친근한 말투로 풀어볼게요. 1. 퇴직금 모두 쓰는 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 퇴직금은 은퇴 생활의 비상금 같은 역할로 두는 게 좋아요. 전문가들은 통상 퇴직금 중 70% 정도는 아껴 쓰는 돈으로 남겨두고 30% 정도만 초기 생활비로 사용하는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비, 갑작스러운 집 수리, 가족 행사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이 꼭 생기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1억 원 퇴직금 받았다면 적어도 7천만 원은 최대한 손대지 말고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대신 나머지 3천만 원으로 은퇴 초반 생활비와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에 투입하는 거죠. 이렇게 돈을 나누는 전략을 세우면 갑자기 돈이 바닥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요. 2. 최소한의 현금 흐름 만들기. 은퇴 후에도 일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빠지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은퇴자 중 약 60%가 일정 부분 노동을 계속하거나 재취업을 한다고 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유지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2년 차부터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김 씨 사례처럼 최소한 주 23일, 월 6만 12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만드는 건 재정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몸 상태에 따라 강도와 시간을 조절해야 하고요. 3. 지출 관리, 무작정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지출에 집중하자. 은퇴 후 가장 쉽게 줄이는 항목은 외식이나 여행 같은 취미생활 비용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무조건 줄이기보다 필수 지출과 가치 지출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해요. 예를 들어 건강관리를 위한 병원비, 적절한 영양 섭취,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한 취미나 사회활동 비용은 투자로 봐야 한다는 거죠. 대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지나친 외식, 쇼핑 등은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조 씨 사례처럼 전세 보증금도 물가 상승에 따라 크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주거비는 안정적인 곳을 미리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4. 건강 투자는 미래를 위한 최고의 보험입니다. 건강은 은퇴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인데요. 아프면 돈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퇴직 전후로 건강검진, 꾸준한 운동, 식습관 개선 등 건강관리에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간단한 팁으로는 매일 30분 이상 걷기,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꾸준한 수분 섭취를 추천합니다. 병원 방문 시 무조건 저렴한 곳만 고집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과 상담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입니다. 5. 재테크, 무작정 고수익에 눈 돌리지 마세요. 퇴직금을 주식이나 고위험 투자에 모두 넣는 건 위험해요. 특히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60대 이상 은퇴자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자라면 전체 자산의 3040% 정도를 안정적인 채권이나 예금, 연금 상품에 배분하고 1020%만 주식형 펀드 등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시장 변동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김씨 사례에서처럼 한꺼번에 주식에 몰빵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 분산과 장기 플랜이 답입니다. 6.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정부 지원 복지 혜택 꼭 챙기기. 많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정부 지원 복지 혜택을 제대로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의 기본 틀이지만 단독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개인연금 가입 여부와 혜택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노인복지 서비스, 의료비 지원, 주거보조금 등도 꼼꼼히 챙기세요. 지역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받으면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마음 건강도 필수. 혼자만의 시간, 외로움 대비법.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게 정신적 준비예요. 은퇴 후 고립감이나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 가족, 친구, 동호회 등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모임, 취미 클래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꾸준한 사회활동은 마음 건강뿐 아니라 활동량 유지에도 도움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재설계하는 작업이에요. 김씨처럼 퇴직금만 믿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 치킨 한 마리도 부담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부터라도 생활비 계획을 세우고 적당히 일하며 건강을 지키고 지출을 현명하게 조절한다면 누구나 치킨값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조언입니다. 식비 절약부터 시작해도 좋고 매일 10분 걷기부터 해도 좋고요. 조금씩 실천할수록 내일의 안정은 가까워집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준비하면서 더 행복한 은퇴 생활을 꿈꿔요. 혹시 구체적인 생활비 절약 방법이나 일자리 찾기 팁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